북한이 끈질기게 대화 공세를 펴더니 이제는 비난 일색입니다. 군사회담 제의를 거부하면 무자비한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최근 입국한 3명의 탈북 여종업원을 강제 납치했다며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돌연 공세 모드로 돌아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수용 부위원장이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서 남측을 향해 비난세를 퍼부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본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무모한 군사적 망동으로 거부에 나선다면 남조선 당국에 가해지는 우리의 대응은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으로 될 것이다. 위장 평화 공세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추태를 부리다 못해 선불질까지 해대며 군사적 망동을 부리는 것이 남조선 당국이다. 네, 대화를 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군사회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벌할 것이다라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공 모드로 돌아선 의도가 무엇일까요? 북한이 하는 거 보면요. 뭐 하루 이틀 느낀 거는 아니지만 참 어린애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폭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북한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 남북 군사회담 하자라고 한 게 5월 20일부터 연속 한 4월 동안 뭐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위원회 뭐 이름으로도 얘기하고 인민무력부 이름으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정무국 부위원장 이름으로도 얘기하고 조평통 이름으로도 얘기하고 한 사흘 정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도 대응을 하긴 했죠. 그래서 대응한 내용이 비핵화가 먼저다. 그러니까 비핵화할 의도가 있으면 그리고 그런 언행을 보여주면 우리가 어떤 회담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해 주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회담 제의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용이 중국 갔다 오자마자 다시 조평통에서 정말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제일 큰 게 이럴 겁니다. 김정은 스스로가 이미 이제 그 당 대회를 통해서 남북 군사회담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북 선전물 그다음에 대북 비라 그다음에 대북 방송 이거 중단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맡아서 얘기를 계속해서 한국과 남북 군사회담 하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응하니까 이제 지금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무자비한 뭐 물리적 타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도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북한의 의도를 본다면 이제는 이제 4.13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가 된 거고요. 이제는 이제 제20대 국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이 대화에 목말라 하는 정치인들을 추동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물리적 타격도 하겠다. 이 소리에 깜짝 놀란 우리 정치인들 중 일부가 빨리 대화하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봐요. 네, 다양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평통의 성명이 나온 시각을 좀 따져보면 리수용이 시진핑을 만나고 귀국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발표 시점에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까요? 네, 리수용이 중국에 가서 한 게 뭡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김정은 방중 문제일 것이고, 그다음에 유엔 제재 국면에서 중국에서 얼마나 그 지원을 이끌어내느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회담을 했지만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만큼 중국이 지원다는 얘기도 안 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방중 문제가 이루어지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뭔가 전환적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 건 줘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그 북한이 그 비핵화 자체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거기서 이제 북중 간에 그 상당히 그 갈등 관계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돌아봐서 북한과 중국 간의 물밑 접촉을 계속 할 겁니다. 김정은 방중 문제도 얘기하고, 뭐 중국이 북한에 줄 그 지원 문제 얘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첫째, 중국이 뭘 요구하냐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서 북한이 남한하고 대화를 하라. 약간 압박을 자꾸 가하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제스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남조선이 안 들어준다라는 핑계를 하나 댈 수 있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 뭐랄까, 중국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그 식량 지원이라든가 김정은 방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그 동북아 정서의 그 긴장 완화라든가 한반도 안정을 물고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공갈 협박을 하면서 적어도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그 중국의 그 요구 수준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저인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에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심기를 건드린 건 군사회담 제의를 거부한 것, 이것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조평통 담아 들어보시죠. 요즘에는 또다시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린 잠수작전 준비까지 떠들어대며 분별 없이 놀아대고 있다. 우리는 무모한 군사적 관계가 어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하는 데 대하여 한두 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네, 바로 참수작전이었습니다. 이게 한미연합훈련 때도 공식 명칭은 아니었지만 참수작전 같은 걸 한다고 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보니까 유사시에 북한 수뇌부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만들기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특수전 사령부는요, 또는 이제 그냥 통칭해서 특수전 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있습니다. 북한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 물론 중국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제 특전사라고 얘기하죠. 특수전 사령부를 줄여서. 이 특전사가 하는 일이 일단 전쟁이 터지고 나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북한 주위부를 제거하고 또 핵 시설과 미사일 시설 그런 데 대한 파괴 활동도 하고 또 중요한 표적들을 우리 본부에다가 알려주는, 공군한테도 알려줄 수 있고 우리 여기 사령부에도 알려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의 정확한 표적이 이제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가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11군단, 이제 폭풍군단이라고 얘기해요. 이 폭풍군단이 전쟁이 터지면 바로 우리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이제 주의부라고 할까요? 뭐 청와대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중요한 기관 시설들 이런 데 대해서 파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이 언론에 나온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참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이제 디커피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위 말하는 사담 후세인,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 그 알카이다의 그 수장,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붙인 이름이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참수작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키리졸브 훈련할 때 바로 이 작전을 담당하는 미국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작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북한에서 한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부대들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작전을 더 잘 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휘부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자산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북한으로 아주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침투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침투 수단들이 소위 말해서 스텔스 기능을 가진 헬기들이 있습니다. 수송기들이 있고요. 한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데 대한 이제 수단들을 준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표적을 정확하게 찾아서 우리 한국군 사령부로 다시 알려줘야 되는 무선 통신의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타격할 수 있는 수단들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작업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나가겠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으로서도 좀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대가 편성이 된다면 이제 김정은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북한이 이런 우리가 참수작전을 자꾸 준비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로 가지고 도발할까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자꾸 준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도발하기 전에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핵무기를 쓰는 정황이 보이면은 가서 그 핵시설을 파괴하고 네.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근데 부하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신을 죽이고 유일적 지배자를 죽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고 존엄에 대해서 이렇게 참수작전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부하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건 또 불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어적으로 표현으로서 최고의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 위협에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북한은 얼마 전까지 여러 기관과 보도 매체를 통해서 대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서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초강경 공세,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을 운운하면서 또다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네, 우리 정부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흔들림 없이 비핵화 최우선 입장을 견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한번 짚어주셨지만 역시나 우리 사회 일부에 이제 대화의 타이밍을 놓치는 거 아닌지 하는 우려의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입장을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상황은요. 네. 대화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상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이 1993년이니까요. 지금 23년이 흘렀지 네. 않습니까? 23년 동안에 한국의 여러 정부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정부들이 대화도 해보고 또 강압도 해보고 그렇게 다 했잖아요. 북한이 2006년도 1차 핵실험을 한 걸 따지면 벌써 지금 10년이 지나간 거고요. 네. 대화도 해보고 압박도 해보고 했는데 오히려 북한은 23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리고 제1차 핵실험 이후로 1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의 고도함만 달성한 네.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핵무기의 고도화는 더 진전이 되겠죠. 미사일의 정교화도 더 진전이 되고 정밀화도 더 진전이 되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실패해 왔으면은 네.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리에서 지금 2270을 통과시켰고 그게 여러 가지 구멍들이 뚫려져 있으니까 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독자 제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도 독자 제재안을 발표를 해서 하고 있는 거고 네. 일본, 미국, 유럽도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중립국가인 스위스도 대북 독자 제재를 아주 강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제죠.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죠. 이 정도의 내용이면 2005년도에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한 네. 제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단일 은행에 대한 거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대한 전 세계에 네네. 아마 이 중에 90%가 중국이 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네. 대화를 고민해야 되고 뭐 대화와 무슨 또 이 제재에 뭐 양쪽을 오가면서 뭘 병행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이제는 물샐 틈 없는 네. 제재가 전 세계적으로 공조를 이루어서 북한을 비핵화의 마당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모두가 일심 단결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고 그러기 네. 위해서는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혹은 입장에 대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나 일부 국민들께서 대화에 혹시 네. 목말라 하신다면 이것이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더 우리 한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들게 되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구멍이 새지 않도록 구멍을 아주 단단히 막아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복되는 패턴은 안 된다. 강한 제재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그렇죠. 할 때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그런데 걱정인 건요. 북한이 그동안 대화하자 하면서 어떤 도발의 명분을 쌓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군사회담이 물 건너 갔을 때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사일 카드를 꺼낸다거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는 그런 사건을 벌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네. 첫째,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것인데
일단은 김정은 방중 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물밑 접촉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방중을 하려면은 중국이 상당한 부분의 그 뭐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갔다 와서 그걸 북한 주민한테 이제 풀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다. 네. 라면서 이거 내 업적이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벼랑권 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방중도 제대로 안 되고 중국의 지원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그 유엔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네. 북한이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측면은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이 사실 북한에 대한 그 유엔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하고 동등하게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유엔 제재가 해제가 되거든요. 네. 핵 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미국이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핵실험 같은 걸 해서 자기가 얼마나 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그 김정은 방중 문제가 예치 않고, 또 미국도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게 되면은 북한이 다시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압박 카드로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비단 군사회담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들어보시죠. 지금 남조선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식당 종업원 3명이 탈북하였다느니 그 무슨 제대 효과니 뭐니 하는 또 하나의 상투적이며 광란적인 반공화국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지난 4월 우리 주민 12명을 집단 유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비열한 강제 납치 행위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우리는 모두를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한다. 네, 지난번에 13명 집단 탈출했을 때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 납치했다, 이런 건데 북한이 정말 이들의 송환을 바라는 건지 왜 계속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까? 4월 7일 날 13명이 들어왔을 때 일부 우리 그 정치권에서도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일부 국민들께서도 저게 기획 탈북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 건 사실이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그 민변이라고 할까요? 민변에서는 오히려 13명이 좀 의심스럽다고 네. 그래서 무슨 뭐 면담도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하려고 하면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었던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시 이번에 또 3명이 탈북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들의 탈북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보여줬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달라고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얘기 안 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북한 스스로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자기 입으로 직접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거나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체제의 모순성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제 값비싼 대가를 받아낼 것이다라는 위협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짧게만 좀 짚어주시죠. 네, 북한이 우리가 북한 그 식당 종업원들을 납치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값비싼 대가란 자기들도 납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탈북자들 가운데 네.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무역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가서 북한 인권 문제, 인권 활동을, 보호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선교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북한이 그 100명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보위부에 줘가지고 공개를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납치하겠다고 현재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래도 북중 국경 지역을 네. 여행하거나 다시 활동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했을 필요가 있고, 또 정부도 그에 따라서 최근에 우리 관광객들도 백두산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북중 국경 지역의 관광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이제 먼저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